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제가 살다 저런 궤변은 처음 들어봅니다. 지금 현재 언론노조의 조합원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언론노조는 언론노련을 최문순 언론노련 위원장이 정말 열심히 뛰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언론노조로 바꾸고 그러면서 노동자의 이익과 정치적 대변의 목소리를 키우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최문순의 언론노조원이었죠? 최문순의 언론노조원은 아니죠. 네. 당시에 그렇게 오염되지 않은 언론노조의 노조원이었습니다. 예, 노조원이었죠. 그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서 제1노조가 그 정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89%가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제가 했어요. 어제. 한 분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왜 89%나 되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악마들인데 그들은. 그러면 그들은 아니 그래서 89%가 악마냐. 그건 아니죠. 그런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3노조도 그런 군부 독재와의 투쟁의 역사 그런 정통성 그걸 이 시기에 어디서 찾을지 예, 그걸 찾아서 하면 조합원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그러니까 저의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사과가 아닙니다.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게 어떤 뜻이죠? 다음으로 저의 뇌구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게 신상 발언이죠. 자, 이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아니요, 질의하십시오. 양쪽 다 안 드리겠습니다. 이정원 위원장님 저의 질의하십시오. 뇌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89%의 노조원을 악마화하는 거 문제 있는 겁니다. 저의 뇌구조에 어떤 하시고요. 이상이 있습니까? 저의 뇌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습니까? 저 답변 마이크가 안 꺼져요? 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하겠습니다. 제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합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 국민들은 뇌구조가 이상한 방송통신위원장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뇌가 우측으로 기울어진 인간, 모든 생각과 행동 양식 자체가 극강의 편향성과 불공정성, 거기에 도덕적 해이와 윤리의식 결여까지 포함된 문제적 인간, 오죽하면 이틀을 진행하기로 한 청문회를 3일로 연장까지 했을까요? 이자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집요하고 사악해질 수 있는 거죠? 권력과 부를 탐하고자 하는 욕망이 자신의 영혼마저 잠식해버린 듯 싶은데요. 보다 진짜 처음 봅니다. 어쩌면 사람이 숨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런 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대한민국 방송 언론이 파괴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반드시 말이죠. 법카의 여왕에게 방통위원장이 말인가? 방통위를 빵통위로 전락시킬 속셈이 아니라면 이진숙 후보자는 당장 사퇴하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역사인식, 언론관, 도덕성, 전문성 등 모든 면에서 방송통신위원장 물론이고 어떤 공직에도 부적합한 인사라는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됐다. 이진숙 후보자는 청문회가 진행되는 내내 불성실함을 넘어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자료 제출 거부를 통한 은폐 시도 때도 없는 말 뒤집기, 위증과 궤변, 그리고 선택적 답변으로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우롱했다.
주식 보유 및 거래 내역, 외환 거래 내역, 가상자산 보유 내역 등 기본 검증 대상 중 미제출 자료가 수백 건이다. 청문위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후보자 본인이 제출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본인이 먼저 제출하겠다고 말한 자료들조차 여당에만 제출되었다. 그래서 야당 청문위원들은 부득이하게 사흘 인사청문회라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결단하게 되었다. 사실상 유일하게 제출된 자료였던 MBC 및 대전 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는 사치와 허영의 인생이 투영되어 있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는 MBC 본사에서 고위 간부와 임원으로 재직하며 약 4억 3천만 원, 대전 MBC 사장 시절 약 1억 4천만 원 등 약 8년간 6억 원에 가까운 회사 돈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더 충격적이다. 특급 호텔, 백화점과 고급 식당,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고액 결제 규모가 2억 3천만 원이고 단 몇천 원짜리 소액 결제 건수도 300건이 넘는다. 사치스럽게 긁었고 치졸하게 챙겼다. 크리스마스나 추석 연휴에 집 주변에서 4,000원을 결제하는 등 사실상 금지되는 집 주변 결제나 휴일 결제도 수두룩했다. 심지어 대전 MBC에서 퇴임하는 날까지도 서울 자택과 대전 관사 인근 제과점에서 97만 원어치 빵을 샀다. 퇴임 이후까지 챙긴 것인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지만 납득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생중계로 또 보도로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민은 방통위가 빵통위가 되겠다고 혀를 차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평소에 후보자가 좋아한다던 와인 구입에도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와인 식당과 주류 매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규모가 약 1,500만 원이다. 그리고 어제 청문회장에서 공개된 대전 MBC 사장실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사장실 냉장고에 가득 차 있던 와인들, 심지어 그중 고급 와인 하나는 막에도 따져 있었다. 청문위원들의 집중된 질의에 기억이 안 난다, 업무용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고 문제로 지적되자 중상모략, 희화화라며 야당 청문위원들을 폄훼하고 특히 5.18 비하 관련 사과 요구에는 손가락 운동에 신경 쓰겠다며 조롱하듯 답변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대한민국 최초로 위원장과 위원들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정부기관이 탄생했는데요. 그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는 걸까요? 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자 줄행랑을 쳤는데요.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방송을 장악하고 싶은 걸까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뻔한 레파토리가 또 가동된 건데요. 탄핵되면 다음 위원을 선임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 알아서 사퇴한 거죠. 앞전에 방송통신위원장 2명도 같은 논리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통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퇴를 맞았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일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 왔는데요. 그런데 야당이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발의하면서 이 직무대행도 결국 자진 사퇴한 겁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퇴를 맞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선 차라리 없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위원장과 달리 이 직무대행은 상임위원 신분이라 청문회 등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후임으로는 조성은 방송위 사무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 바로 탄핵으로 맞불을 놓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텐데요. 계속 악순환만 거듭되는 거죠. 어찌됐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면 싫든 좋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다시 2인 체제가 돼 방통위가 주장해온 전체 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야당은 이번 탄핵안 발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맡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방통위는 최근 박문진과 KBS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진숙 후보가 임명되면 즉각 선임안 의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이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탄핵을 시사하는 등 방송인을 둘러싼 대립은 계속될 전망인데요. 임명되는 족종 모두 다 탄핵시켜야 합니다. 더 놔뒀다가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망가지고 말 텐데요. 이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윤석열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방송 언론, 그건 재앙입니다.